네, 오늘장 마감사항 잘 짚어봤습니다. 한 줄 평으로 오늘장 특징, 우리 증시를 요약해보는 좀 시간이죠. 6월 한 달 동안 아주 좋은 흐름을 좀 보여줬던 우리 증시에 네. 이 힘을 팍팍 좀 실어 넣어주신 팍팍. 정선 앵커님의 오늘도 준비된 한 네. 줄 평. 자, 오늘 어떤 거 준비하셨죠? 제가 지금 두 가지 고민 중인데 대표님이 네. 골라주시겠어요? 1번 아니면 2번? 2번이 좋지 않겠습니까? 2번. 그럼 네. 2번으로 가겠습니다. 안도와 경계 그 사이? 안도와 경계 사이, 이게 무슨 의미죠? 오늘 코스피는 사실 대표님의 머리를 빨갛게 물들게 할 정도로 또 좋은 그렇죠. 흐름 보였는데 네. 코스닥 물론 천선 탄탄하게 지키고 있지만 또 어제에 비해서 약간의 흐름 좀 이렇게 혼란스러운 모습 보였기 때문에 조금은 경계하고 또 어떻게 보면 코스피는 안도해도 된다. 물론 대표님은 경계하셔야죠. 일단 뭐 코스피 코스닥을 지금 지수의 흐름이 조금 이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코스피의 상승폭만큼은 가져가지 못한 못했지만. 흐름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시총의 어떤 실적적 흐름에서는 대형주가 좀 선도하는 장세는 맞지만 코스닥은 나름의 한 방이 좀 있죠. 자, 실적 요인이 완료되는 그런 시점에는 코스닥 개별 장세에서 시세가 좀 충분히 그쵸? 예고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코스피 지금 장 마감을 했는데 3286.1포인트 0.3% 상승했죠. 그 다음에 코스닥은 1012.62 0.38%가 좀 하락했는데, 자, 하락 요인이 좀 큰 것이냐, 자,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사업 종료, 반기 사업 종료 종료일에 다음 주면 이 코스닥 상장법인들의 코스닥 상장법인이 아니죠. 12월 말 결산법인들의 이 반기 실적 마감일이기 때문에 올해 견고한 실적, 사상 최대 실적을 예고하는 기업들 어떤 선방 행진이 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7월부터는 좀 본격적인 이 반기 실적에 준하는 이 기대감이 반영된 개별 정에서 저는 그래도 신고가가 좀 예측되는 어떤 항목들이 충분하다라는 점 우리가 항상 눈여겨서 좀 체크하는 습관이 좋을 것 같네요. 네, 반기 실적 마감일 저희와 함께하면서 기대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그럼 한 줄평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어떤 얘기를 나눠볼까 했는데 바로 매각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대우건설의 매각을 위한 본입찰이 바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일단 매각 가격이 경영권 프리미엄을 제외하고도 2조 수준이나 달한다고 하는데요. 사실 그간에 이 대우건설 정상화에 투입된 공적 자금이 3조 원을 넘을 뿐더러 또 기업 가치를 생각했을 때 몸값이 너무 낮으면 헐값에 매각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이 공적 자금, 이 대우건설 이 지원으로 해서 공적 자금이 한 3조 2천억 정도가 투입이 됐습니다. 당시 공적 자금 3조 2천억이 투입이 된 이후에 대우건설은 이 최근에 어떤 매각 추진이 아니라 그 이전에도 매각 추진이 좀 있었는데 당시에도 한 1조 6천억대, 1조 6천억 원대의 어떤 매가가 좀 형성되면서 당시에도 이 헐값 매각 논란에 좀 휩싸이면서 특정 기업의 어떤 특혜 이슈가 아니냐라는 좀 지적도 좀 있었는데 최근에 이 상황은 좀 다르다는 거죠. 일단 건설업황이 다소 바닥을 찍고 지금 호황기 아직 실적적으로 안도하긴 어렵지만 그래도 바닥권에서의 어떤 실적적인 어떤 요인 회복을 갖고 오고 있는 이제 구간이고 대우건설의 경우에는 최근에도 이 리모델링 사업자의 어떤 수주 지금 이 상반기 정비 사업 수주 실적은 단연 1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우건설의 어떤 매각 흥행이 과거와는 좀 다른 양상이다. 즉 이번에는 좀 다를 것이다 해서 너무 헐값 매각 논란을 좀 의식한다면 이 가격 미만에서는 좀 되지 않겠지만 적정가액은 한 지금 2조 3천억에서 한 2조 5천억 정도의 어떤 형성되겠다. 그래도 공적 자금이 투입됐던 3조 2천억에 비한다면 그래도 좀 너무 지나친 바겐 세일이 아니냐라고 좀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대표님 실제로 이 대우건설의 상반기 수주 실적만 봐도 지난달에 이어서 바로 또 어제였죠.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 시공사로도 지정이 되면서 올해 상반기 정비 사업 수주 실적이 업계 1위라고 합니다. 향후 몇 년간 이익 성장, 눈에 띄는 흐름 이렇게 보일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어요. 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우리가 안도하기 좀 이르다. 일단 정비 사업이라는 건 단기 사업인데 건설업이라는 건 어떤 꾸준함, 그 다음에 어떤 이게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 어떤 이 건설 시공 부분도 이제 파일을 좀 늘려가야 되는데 사실 이 코로나19 이 팬데믹이 해외 수주에 대한 어떤 이 진행 자체가 좀 다소 좀 지연되거나 좀 더디죠. 수주가 좀 더 많이
그러니까 수주를 많이 이제 획득하지 못한 그런 좀 사업적인 어떤 이 흐름이 좀 있었고, 국내에서의 어떤 흐름은 이 재건축에 대한 어떤 수요, 그 다음에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어떤 이 수요가 단기간 좀 부각이 되면서 건설업종의 어떤 전반적인 좀 영향을 좀 미치고 있지만, 아직 이 건설 회복이 완벽하게 이게 회복이 됐다라고 좀 보기 어려운 그런 시각들도 좀 존재하는 겁니다. 대표님, 그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수주 실적을 계속 따내니까 이 흐름은 그래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요? 가능성이 좀 높은 편은 아닐까 싶거든요. 그래도 그렇죠. 지금 그래도 건설 이 경기가 좋았던 한 10년 전에 비교를 한다면 지금 이제 바닥권에서 이익률을 좀 회복하고 있는 구간이긴 하지만, 그래도 올해 상반기까지의 어떤 이 견고한 어떤 흐름까지는 일단은 뭐 건설업이 좀 이제 좋아질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지만, 하반기까지 그게 좀 이어진다면 그때 이후에 만약 2022년도에 건설 업황에 대한 어떤 호황 또는 이 회복된 어떤 업황 회복에 따른 어떤 실적 개선 요인을 우리가 한번 체크할 수 있을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럼 이 대우건설의 유력한 인수 후보로 시장에서는 이렇게 두 곳을 점치고 있는데요. 바로 중견 건설사인 이 중흥그룹, 그리고 시행사인 DS네트웍스입니다. 각각의 인수 후보들이 건설 사업 또 시행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인수한다면 이 시너지 효과도 대단할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이 대우건설 과거에 좀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금호건설이 대우건설을 인수하고 나서 이 금호건설이 금호그룹이 좀 휘청거렸죠. 자, 건설 경기가 최악으로 치닫고 이 산업에 대한 어떤 이 부실, 그러니까 건설업의 어떤 사업의 부실화 때문에 많은 공적 자금들이 좀 투입이 됐고, 이후에 승자의 저주라는 좀 말이 나올 정도로 금호그룹은 거의 뭐 휘청이게 됐습니다. 이후에 이 채권단 체제의 어떤 운영 이후에 회사가 많은 이제 구조조정과 어떤 채무탕감을 통해서 회사 내실을 좀 가져왔지만, 아직까지 좀 갈 길은 좀 이게 멀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메리트가 있다라고 좀 볼 수 있는 이 대우건설은, 자, 이 시공 능력입니다. 지금 이 두 축으로 지금 이 양분화가 되고 있죠. 지금 중흥건설과 DS네트웍스인데, 네. 지금 중흥건설 같은 경우는 지금 전국 30여 개 이게 주택건설 토목 회사인데, 지금 이 재계 47이에요. 이제 건설 재계 47. 뭐 자산이 지금 구조 한 2천억 원으로 좀 나오는데, 대우건설을 인수하게 된다면 19조 540억 원의 어떤 외형 구조를 좀 갖게 되기 때문에 재계서열 한 21위로 갑자기 수직 점프하게 되는 거죠. 자, 중견 건설사가 대형 건설사로 이제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DS네트웍스는 사모펀드사 이 막강한 자금 통해서 시행사가 건설사를 통해서 시너지를 내는 그런 흐름의 그림이라면, 자, 지금 이 두 파이에 대해서 사실 이 상충되는 건설사와 이 시행사 간의 어떤 이 상충되는 이해관계를 통해서 가격적인 어떤 흥행 요소는 좀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한간에서는 이 호반건설도 맞아요. 참여할 수 있다라는 좀 등판할 거란 스탠스가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자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과거에 이 호반건설이 예비 입찰에 참여했다가 나중에 드롭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산업은행의 입장에서는 호반건설이 아주 얄밉죠. 그 신뢰가 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계약을 번복했기 때문에, 실사 이후에 계약을 갑작스럽게 이제 변경했기 때문에,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번 다시 실수하지 않겠다. 그래서 지금 채권자는요 500억 원의 이행보증금을 받겠다. 그래서 인수를 포기하더라도 돌려주지 않겠다. 호반건설의 이제 과거 사례를 통해서 본인들의 어떤 매각적기를 좀 놓친 그런 아쉬움을 좀 이번에는 좀 달리하겠다라는 좀 의도도 좀 내비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매각에 있어서 우선 협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이 500억이라는 이행 보증금을 내야 한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뭐 한번 찔러보기 식으로 해서 장부 실사했는데, 당시에 해외 수지가 좀 차이가 있네요, 안 할래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원매자를 이 타이밍상 놓쳤던 그러네요. 대우건설의 사례가 이번에는 이행보증금을 받아서 찔러보기 식의 어떤 사업구조 안 한다. 확실하게 인수할 사람들을 대상으로만 상대해주겠다. 자, 이런 스탠스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대표님, 이 대우건설 기업 가치가 계속해서 제고되고 있는 가운데 매각 이슈로 주가 향방 다들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네, 한번 분석을 좀 해주신다면요. 지금 대우건설은 사실은 제가 지금 잠깐 뭐 차트를 보진 않았는데, 네. 한번 좀 볼까요? 네, 대우건설 한번 찾아볼까요? 일단 이 부분은
크게 이제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잠깐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설사인 중흥그룹 그리고 시행사인 DS 네트워크스가 네, 두 곳의 인수 후보로 점치고 있는 가운데 자, 최근 6월 2일까지 주가가 상승했던 이 대우건설은 자, 매각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선반영된 것인가라는 관점에서는 추가적인 어떤 선반영 요소는 아니었다. 그런데 지금 건설 업황의 회복, 상반기 수주 실적 1위를 기록했던 대우건설이 조금 더 현재보다는 이제 나아지는 구조로 좀 변모될 수 있다라는 어떤 기대감이 반영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비 입찰 과정에서의 어떤 이 쌍두마차였죠. 중흥건설과 DS 네트워크스 간의 어떤 2파전에서 호반건설까지 좀 참여된 3파전의 양상이 간다면 흥행적인 어떤 요소로 단기 어떤 기대감으로 좀 반영될 수 있는 구간이 있지만 지금 시장에서 한 번의 학습 효과가 있었습니다. 대우건설이 과거에 인수 추진된 이후에 드롭이 되는 과정에서 지금도 이 원매제에 대한 어떤 이 부분이 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번에도 매각이 과연 될까라고 이제 보는 어떤 이 중립적인 어떤 의견들이 많기 때문에 주가의 어떤 이 기대감은 좀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흐름을 좀 갖고 있는데 자, 지금 일봉상의 고가 영역대로 좀 보여지는 6월 2일 9,540원의 신고가 영역인데 자, 저는 보유자 관점에서는 7,500원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자, 지속적으로 좀 가져가도 좀 괜찮은 구간입니다. 매각 기대감을 갖고 가져갈 수 있는 구간인데 신규 매수적 관점에서는 자, 이 구간이죠. 자, 이탈가를 8,000원을 잡고요. 자, 이탈가를 8,000원을 잡고 8,000원에서 8,500원 구간은 포트 비중 5% 미만의 분할 매수 의견을 드리는데 자, 이탈가를 좀 잘 지켜야 됩니다. 모멘텀은요. 단기 매각 기대감이 좀 반영되는 흐름. 자, 예비 입찰 이후에 본 입찰 단계로 좀 넘어가는 흐름 안에서 대우건설 한 번 더 이 강한 시세를 좀 분출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투자 의견을 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정리를 해드려보면 기보유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7,500원 선 이탈하지 않는다면 계속 보유하시고 신규 진입 노리시는 분들은 8,000원 선에서 8,500원 포트 비중 5% 미만으로 가져가는 분할 매수 전략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이탈가는 8,000원으로 잘 지켜야 할 거는 일단 단기 매각 기대감입니다. 추후 지켜보면서 더욱더 궁금한 사항 있으신 분들은 상단 하단에 있는 노란톡 그리고 전화번호를 연결해 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분석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 그럼 한 줄평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바로 올라올라로 돌아오겠습니다.